지어 이슈 독한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먼저 덕담 새해 인사 먼저 좀 시작을 할까요?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 저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께 아주 간단하지만 자연의 섭리 진리대로 춘화 추실 춘화 추실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아주 자연의 진리인데 지금 우리 민생, 우리 국민들 입장이 참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주 본질의 진리에 근거해서 아주 쉽게 알겠습니다. 올가을에 춘화 추실 열매 맺는 도민들이 많으시기를. 변호사님은 어떤 덕담을 한 말씀? 시청자님들한테 덕담을 해주기보다는 바로 앞에 계신 분한테 덕담을 시청자가 아닌 앞에 계신 분에게 새해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더 높고 고귀한 자리 가셔서 가시고 보궐선거가 좀 돼가지고 우리 신 교수님 소원 성취하시기를. 지사 보궐선거요? 오, 시작부터 덕담이 아니라 이거 악담을 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여러분께서는 올해 어떤 소망,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리얼토크 한판 오늘은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주를 삼아서 충북 도민이 바라는 희망 뉴스로 이 시간 채워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뉴스로, 어떤 소식들로 채워질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녹화 날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12월 26일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이분을 만나고 난리 났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검색 순위 1위. 바른 미래당을 탈당한 신용환 교수님인데요. 이 얘기를 오늘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검색 1위 되신 분 처음 봐요. 이렇게 앞자리에. 그렇죠. 아니 뭐 좋은 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각광받는 건 봤어도 탈당하고 이렇게 많이 환영의 댓글이 관심을 받고 환영받는 어쨌든 건. 언급이 된 김에 왜 탈당하신 겁니까? 원래 인재 영입 1호 아니셨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밑바닥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 주변 분들 의견 고견들을 많이 경청하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정말 제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고 또 지금 왜 현실 정치인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저 스스로에 대한 물음으로 다가왔고 결론은 다시 초심에서 광야에 다시 서자. 그래서 정말 풍찬 노숙 비바람 맞아가면서 다시 밑바닥에서 다져야 되겠다. 왜냐? 기존의 정당들, 거대 정당 또 군소정당 국민들의 염원을 다 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당에서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으려고 하다가 더 옷이 찢어지고 늘어나고 하느니 다시 초심에서 돌아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포탈에 신용환 우리 교수님께서 밤이당에 입당했을 때 그때 소감 발표 있었을 거예요. 서로 틀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뭔가 좀 깨우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라고 복당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거의 묻는 뭐 것 같던데. 조중동 뭐 각종 종편의 기자분들 전화 주셔서 거의 99% 공통 질문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거냐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찬 노숙 그야말로 생활 속 현장에서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50대 젊은 전문가 그룹들이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 현안에 대해서 솔루션도 내고 합리적인 대안 해법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가는 것. 그 그룹 하나 1월 달에 이제 공식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인 그룹. 지금 진보, 보수, 좌우로 갈갈이 찢어져서 갈등이 조장되고 대한민국 미래로 나가기 어렵고 민생은 한숨소리 나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 통합적인 관점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에 머무를 거냐 미래로 개척해 나갈 거냐. 그래서 미래 개척에 대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솔루션을 내면서 갈 수 있는 합리적 지식인 그룹 노장청을 아우른 지식인 그룹들과 함께 미래를 같이 하고 합니다. 저 질문에 뭐 자유한국당 가시겠냐, 가시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답은 그거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답은 그거예요. Not yet. Not yet.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들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충북인이 바라는 첫 번째 희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희망 뉴스잖아요. 근데 뉴스를 이제 제가 이제 할 거거든요.
원래 진행 많이 해보셨잖아요, 뉴스도. 이제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된. 갑자기 중간에 채널 트신 분들은 정말인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여하튼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KTX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의 공주가 깨지고 또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백지화됐습니다. 정말 반면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희망 뉴스입니다. 라는 것이. 진짜 백지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에 희망 뉴스 우리가 이제 1번으로 꼽는지 현실화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 이제 강호축보다도 더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도민들께서 관심 가졌던 KTX 세종역이요. 정말 그것은 제가 이 한판에서도 뭐 천기누설이라고 맞습니다. 하면서까지 정계 개편만 정계 개편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미 새 호출하고 바른미래당, 민평당 의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호남계 의원분들 중심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KTX 세종역 신설로 가다가 호남선 직선화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분기점을 아예 천안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을 때 저희 과연 충청의 이제 정치인분들 다 유구무원 정도가 아니라 무건수행까지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진짜 지금부터 우리 희망 뉴스대로 정말 역량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청권 공조를 한다라고 하면서 한 발 빼는 듯한 또 총리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께서 일단 사실은 백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사실상 일단 보류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종에 이제 국회 분원 설치, 그 다음에 KTX 세종역이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 타당성 이제 실무 검토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용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큰 어떤 정부의 행정수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오면서 거기에 그게 올 때 그럼 그에 걸맞는 기차역 하나 없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또 형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세종시에서 기존의 예타 면제 항목으로 세종역을 넣었다가 아예 빼고 우리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러면 예타를 통과하자. 예비 타당성을 아예 통과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백지화됐다 이럴 수 없고 그래서 더 전 시민, 전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희망 뉴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거의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뭐 호남 지역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가세를 하면서 문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됐고 그러면서 또 막판에 또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한테는 좋은 호기가 됐는데 올해도 이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다만 구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호남 지역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춘희 시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지역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면서 유독 반대하는 대로 충북도만 언급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충남과 대전과 공주시는 이미 세종역 신설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해지지 않나 싶어서 결국은 세종시하고 인근 충남, 대전, 그다음에 공주 거기 플러스 호남까지 전체 한 팀이 되고 충북만 외롭게 악전구토하는 그런 국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이 문제가 어떻게 규결이 될지 참 궁금하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강호축 문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얼핏 느끼기에 강호축이 급물살을 타면 충북에 뭔가 큰 어떤 먹거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연하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좀 열어보면 실제로 충북에서 먹을 건 뭐냐 이런 궁금증을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오늘 이시종 지사님께서 신년 화두를 뭘로 하셨는지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강호 대륙이라고 하셨어요. 강호 대륙. 마침 이제 정부 차원에서 착수식이 열리죠. 유라시아까지 이제 다 가겠다. 시베리아 횡단까지 다 연결해서 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강호축은 이제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일인데 거꾸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다 강호축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밍에 그 이름에 이제 이렇게 매몰됐는데 강호축의 본질이 뭐냐? 강호축 본질이 뭔가요? 강원과
호남과 충청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네, 네. 빨리 지나가죠. 속도. 그다음에 해양과 저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거.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다 맞고. 근데 우리 충북으로 딱 국한해서 보면 충북선 복선하거든요. 예. 복선화가 되고 새로 이제 KTX나 ITX류로 이제 바꾸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더 빨리 지나가요? 빨라지면 충북 패식이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본질이 또 거기에 있어요. 일단은 저는 강호축 담론이라는 것이 등장 배경이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이게 이제 이시종 지사가 그간 이제 실정이 꽤 많았잖아요. MRO나 이란 투자 유치 실패, 충주 에코폴리스 실패, 그다음에 오송 역사관 개발 이런 다 실패를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급조한 것이 혹시 강호축 담론이 아닌가 싶어서 이 등장 배경이 조금 회의적이고,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가 개인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숙려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단지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돌파구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강호축 담론이 좀 먹히기 시작하니까 너무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 먹거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강호축이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오송역 있잖아요. 오송역 신설과 분기역 결정 그거는 150년, 200년 먹거리인데 실제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희망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뒤에서 털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희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이시종 지사나 충북도 힘으로다가 이것이 전체 강호축 문제가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중앙적 차원에서 어차피 결정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 도민, 우리 시민들 이익만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토 종합개발이란 전체적인 그리고 전 국토의 뭐 균형 발전이나 효율이나 형평 이런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단지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된다라고 해서 깐다고 하면 그걸 뭐 확장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기회병이거든요. 네. 우리한테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큰 틀에서 당연히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온 것 하나를 좋은 선례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KTX 오송역 약 660만 명 이상이 연인원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자랑을 했는데 예. 오송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주 기능이나 상권 형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아픕니다. KTX 역 구내의 일부 매점이 바뀐 것 외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강호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실리적으로 무엇을 얻어낼 거냐,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머물고 돈을 쓰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게 할 거냐에 집중을 좀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 시청자분들이 우리 오해할 것 같아. 태종역 신설 찬성하고 강호축 반대하는 것으로. 다만 이제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이나 효율적인 시각 이런 시각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들 예. 얘기는. 맞습니다. 충북 도민들이 바라는 두 번째 2019 희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와 태양광, 반도체, 화장품 등 국가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한 충북의 경제 발전율이 4%를 달성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지면서 충북에 일자리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야, 이런 뉴스 아주 최고의 뉴스. 끝내주지 않습니까? 4%도 약한 것 같아요. 요즘 네. 도에서는 5% 맞아요. 얘기 막 도에서 하는데 5% 얘기했어요. 원래 이시종 지사께서 예전에 나와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실 때 4%도 사실 불가능한 숫자다. 네. 그러다가 요번에 나오시면서는 4% 달성하고 5%까지 올라서겠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는데 가능할까요? 이제 뭐 검증할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끝나죠. 네, 그 충북이 인구 3%가량 되죠. 우리나라 5,150만 가운데서 지금 공식 통계가 아마 연말에 163만 충북도민이라고 했는데 160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정도 되는데 예. 경제는 약 3.56%를 차지해 왔어요. 그걸 정말 목표치는 4% 당연히 잡고 가야죠. 예. 그리고 또 이루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충북에. 예. 우리 지역에 맞는 산단 산업체들이 그래도 잘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괜찮게 구성돼 있다. 예. 거기에 조금 더 강화해서 결국은 대기업 유치를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리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업이 확장할 때 뭐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낙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큰 기업들이 올 때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크게 지어지면서 또 관련된 산업체들이 쫙 이렇게 오듯이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노력해야 되고 지금도 잘 했습니다. 뭐 8조 5천억 투자 유치 성과도 기르고 우리가 성장률에 있어서나 고용률에 있어서 또 실업률에 있어서 괜찮게 왔는데 정말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 물가나 여러 가지를 반영한 GRDP 대비 실질
그 성장률은 우리가 4등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2등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면 변호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이시정 지사가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막 그 토크를 막 하는데 실제로 성장이 올라갔다 막 이렇게 이 시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변호사님이 아니다. 다른 지역이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간 거다. 4%라는 거, 4%나 3.56%인가 지금 요 퍼센트라는 게 전국 대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지역의 주요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지역의 주요 산업이 있잖아요. 조선이나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것이 거의 하향이 돼 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올라간 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너무 치중돼 있거든요. 몰빵돼 있으면 안 된다. 국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엄청난 하락 국면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큰 틀에 우리가 경제 지표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요즘 다 청주에서 보고 있는 우리 MC님하고도 저 직결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보통 전세 놓고 집 한 채, 두 채 이렇게 가지고 전세 놓고 이게 빠져야만 또 다음 저기를 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쪽이 빠져야. 지금 역전세가 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방서지구나 이렇게 새로 입주하면서 신규로 이사 가면서 전세금 주세요 했는데 못 빼주는 경우가 지금 허다해졌잖아요. 이 생활 속에 이런 이슈들, 큰 지표들 말고 우리 생활의 이슈도 빨리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 어떤 시청자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재벌 계열 회사의 뭐 공장이나 회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토지를 헐값에 분양을 해주거나 아니면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특혜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적 재산이나 공적 자산, 우리 세금 같은 것이 우리 토지 이런 것이 낭비가 되는 거, 기업의 특혜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뭐 희망 뉴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지면서 충북에 일자리와 뭐 기업이 몰리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저 이런 희망을 했는데 원래 뭐 청년으로 보면 이런 거 전문가시잖아요. 청년으로 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지표는 일단 좋습니다. 올해 11월 월별로 통계가 다 들쭉날쭉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느냐 아니냐 이런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충북이 일반 실업률, 청년 실업률 지표는 괜찮습니다. 전국이 9.4%일 때 충북은 한 7.1%였으니까 지표상 괜찮은데 놀라운 건 청년 인구가 2,800여 명이나 유출이 된다는 거죠. 타 지역으로.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착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청년 예산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약 청년 신규 고용 창출로 890억 정도를 책정할 때 우리 충북은 겨우 36억밖에 이걸 받아오지 못하는 아쉬운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좀 늘리고. 대표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우리 지역 인재분들,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 대학을 나오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지역 인재들을 키우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블라인드라고 해서 다 모든 걸 가리고 채용하고 이런 걸 정부에서 권장하지만 채용 담당자들의 얘기는 그렇게 할수록 더 학벌 좋고 뭐 실력 있고 명문대학 애들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할당, 그다음에 고용 할당제 3% 의무 고용 할당제 지금 했던 거 지역 인재 할당은 30%를 권고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2%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같이 합심해서 청년들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할당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잘못하면 자치단체 간에 이건 자기 파멸적 그런 경쟁이 될 수밖에. 그래서 지역을 제가 광역화해서 충청이면 충청 이런 식으로. 여하튼간에 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가장 둔감하고 가장 무능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엄청나게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게 효과나 실적 면에서는 회의적이거든요. 2019년도 올해는 이러한 방송에서의 멘트들이 좀 사라지고 정말 잘했다 박수 받는 그런 정책들이 좀 쏟아져 나오기를. 지역 발전이나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것이 이것이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역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기업이 어디 가거나 안 가거나 하는 건 어느 지역을 가거나 하는 것은 기업이 비즈니스적 사고로다가 투자적 사고로다가 결정을 하는 거고
오늘 공기업이 가냐 안 가냐, 공공기관이 가냐 안 가냐도 중앙 차원에서 그 자원 배분 차원에서 배분을 하는 것이지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역민들의 어떤 힘만으로 결정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또 큰 틀에서는 교육과 밀접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한 유명한 2대 8의 법칙, 파레토 2대 8이 아니고요. 예. 향후 20년 안에 20%만 직업을 갖고 80%는 직업을 다 잃는다. 악담 같죠? 근데 거기서 핵심으로 지적하는 게 창의성 있는 교육입니다. 창의력.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좀 열악한 예, 저희는 뭐 거의 평가되는데. 저희도 그랬지만 주입식 달달달 외우고 그렇죠. 시험 보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각종 교사, 임용고사 이런 것도 다 선생님들도 시험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떤 창의력을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은데 예. 이런 교육적 측면까지 같이 맞물려야 나중에 산업적인 거 국가 전체적인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저기 청년 일자리 위원장님의 강의였습니다. 2019년 충북에서 발화하는 세 번째 희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충북이 획기적인 대기오염 저감 정책 시행으로 사계절 깨끗한 바람, 맑은 바람이 부는 청정도시, 산소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인근의 지자체와 전국의 지자체 벤치마킹 발길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벙커쇼 다 없어지고 저 디젤차 다 저거 됐어요? 저감됐어요? 정말로 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지난해 연말에 우리 미세먼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우리 지역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네, 네. 아, 진짜 통계해 보니까 3일 빼놓고 뭐 모든 날이 다 미세먼지가 있었다. 최악의 지역이 항상 우리 지역이 또 네. 등장하고 신조어가 있었고 그 신조어를 교수님이 또 소개도 해주셨던 4만 3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올해도 여전하겠죠. 아마 걱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단기적 호흡으로 갖고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 누구나 아는 거지만 저희끼리만 한다고 날라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광역화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 공조 우리 인근 중국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공조까지 같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서 어렵지만 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터 우리 열심히 해야 지역에서 되겠죠. 해야죠. 우리 지역이 제일 심각하니까는 우리 지역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걸 먼저? 우리 지역 단체장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다시 같아요. 왔어요. 이제 단체장 오히려 다시 왔습니다. 다른 지역 베끼기만 할 뿐, 뭐 똑같은 정책 베끼기만 할 뿐, 우리 지역이 이제 제일 심각하니까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중국 핑계대고 서해안의 그 화력 발전소 핑계대는 거는 지형 핑계 대고 이건 이렇게. 우암산 뭐 핑계. 청주를 옮길 수도 없어요. 아, 이건 아니다. 뭐 태백산맥 너머로 옮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그간을 우리 청주시나 충북도의 정책을 보면 소각장 남발해주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 매립장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왜 노지형으로 하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겹치니까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된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는 네. 여하튼 이런 뉴스들이 좀 없어지고 정말 맑은 도시 청주, 네. 산소 도시 청주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꾸 이제 우울한 얘기를 해서 좀 그래서 2019년도 이런 희망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희망을 좀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뉴스를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우리 청주 분들이 주축이 돼서 연극영화과 아주 날국인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중심이 돼서 우리 청주의 상징 직지. 직지라는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아주 악정고투했다 하고 지난주에 저 시사회까지 무료 시사회까지 이렇게 열었는데 예. 중요한 건 직지 우리가 페스티벌도 길게 하잖아요. 직지 그렇죠. 축제도 네.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직지 없는 직지,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직지가 한국에 돌아왔다. 와. 아유, 나도 와우. 나는 직지 영화가 천만 관객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혹시 그래도 직지 영화에 투자하셨나? 변호사님은 저는 뭐 야구의 열렬한 팬인데 야구 팬. 하나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이야. 아니 실제 저 청주 분들하고 같이 저 고척돔에 단체 관람을 간 적이 있는데 다들 막 너무 아쉬워하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거기에 한화 이글스 우승에 곁들여서 청주 야구장, 축구장 이 멀티 컴플렉스라고 그러나요? 이게 새로 신축이 확정됐다. 뭐 이런 뉴스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포기 선언을 하셨는데요. 두 분이 다 포기 선언했잖아요. 한 분은 내 공각 아닙니다라고 하고 한 분은 명백히 포기 선언했기 때문에 철회하시려나? 원래 정치 얘기는 변호사님이 전문가시고 또 생활 정치는 교수님이 또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정치 얘기를 좀 하나 좀 희망 뉴스로. 그러니까 2019년 올해는 새바람, 새 청년, 새 정치인들이 막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좀 뉴스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년에 또 선거니까 총선이 선거도 있으니까. 있고, 예. 새 인물 최용현?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 더 바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그 우리 충북이 지금 이제 신혼부부가 한 4만 5천 쌍 이내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 매년 결혼하고 하는 저기 신혼부부들이. 근데 계속 줄죠. 인구가 줄고 결혼도 줄고 또 결혼해서 출산이 세 쌍 중에 한 쌍은 애를 낳지를 않아요, 아예. 안타까운. 그 지금 최근 뉴스를 보면 놀랍게도 합계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와요. 아, 일도 안 되고. 둘이 결혼해서 2.1 정도를 낳아야지 인류가 유지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는커녕 지금 0점대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에 황금 돼지해라고 네, 하니까 올해 2019년 올해 예. 출산이 아주 적극 이렇게 다산의 다산의 해가 돼지처럼 황금 아. 돼지처럼 다산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기쁜 신 뉴스입니다. 교수님도 아직 안 늦었잖아요. 누뚱이 감독을 세우시죠. 변호사님이 추가하시고 싶은 희망 뉴스는 저는 야구장 신축. 야구장 야구장 신축, 신축 아까 말씀 중에 야구장이, 나왔지만 예. 야구장 신축을 좀 했으면 싶어요. 아까 고척도 말씀하셨지만 예. 뭐 엄청나게 좋은 야구장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올해 희망 사항으로 꼽습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테지만요. 하여튼 소중한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들이 다 올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은 지난주에는 2018년 마지막 메시지라고 담았다면 올해는 2019년 첫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니 저 지인분께서 제가 탈당한다 그러니까 예. 홍조고비 일거천리 힘은 들지만 크게 높이 날아서 한 번에 천리도 갈 수 있다 하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시민 도민분들께서 지금 현실은 어렵고 팍팍하더라도 아주 굳은 마음으로 현실을 타개하고 크게 뛸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 내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예, 바로 예.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극소수 부자들 빼놓고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너무 경제적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희망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오늘 좋다. 네. 좋다. 화기애애합니다. 마지막만 희망적이었는데 예. 앞에는 다 모두 가게 최 변호사님이 모쪼록 아주 밝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희망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주제로 어떤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